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상강으로 이 배당에서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 후 흡수 배당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책 교재 100에서 104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가 병존할 때 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안분 후 흡수한다.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을 때에 흡수 배당. 1차적으로 이 가압류와 근저당은 동순위가 되죠. 예. 그리고 이 가압류와 가압류는 동순위가 되고 여기서 이 가압류가 있고 이 가압류가 근저당이 왜 동순위가 되느냐. 가끔 보면 이제 이게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5월 1일 날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다. 근저당이 6월 1일 날 설정이 됐다. 이랬을 때 이게 왜 동순위가 되느냐. 이 동순위가 되느냐 할 때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저당은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이고 그래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죠. 물권 우선주의가 있죠. 민법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한데 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요. 자기하고 동순위한테는 우선 변제가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들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러 근저당하고 전세권이 같은 날 설정이 되고 접수번호가 같은 접수번호라고 그러면 동순위죠. 네. 그들 간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전세권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보다 선순위 가압류 같은 경우는 선순위 채권이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채권에서 우선해 있는 거고 자기보다 선순위 이 그 가압류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이걸 동순위다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물권 우선주의 동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동순위는 뭐냐. 이 가압류는 권리입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이 있죠.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어떻게 해서요? 매매나 임대나 근저당이나 뭐 모든 이 행위를 이제 금지하는 행위죠. 근데 금지가 절대적 금지라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할 수 없겠죠. 우리는 절대적 금지를 하지 않고 개별 상대 효라고 합니다. 이 가압류와 근저당 사이에서만 이제 그 무효를 주장하는데 그것도 무효를 이 가압류가 등기된 금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1억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무효를. 근데 이게 절대적인 이제 그 무효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은 이 근저당권에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압류가 이 처분금지력을 또 이게 처분행위가 근저당이 아니고 이렇게 A 소유자에다가 가압류가 설정이 되고 소유권이 B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에 이 처분금지 효력은 이 근저당권에 미칩니다. 그러면 이게 가압류 있고 나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무효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이 등기부에 등기된 5천만 원만큼만 무효고 나머지는 B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소유자의 가압류 같은 경우는 처분금지 효력이 현소유자에게 강력하게 미치죠.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나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근저당이나 확정일자 같은 경우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처분금지 효력이. 이 전소유자의 근저당처럼 이 5천만 원대 무효가 돼가지고 비소유자를 상대로 했을 때에 여기 비소유자의 이제 갑임차인이 있고 갑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해봤 최우선 면제 1순위 배당받는 거. 예. 또 을이 임금 최우선 면제금 그리고 병 당해세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압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력화시키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최우선 변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당할 때는 이게 1등, 요게 공동 2등, 요게 3등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그 가압류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 금액만큼만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걸 개별 상대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나서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고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처분금지가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 학자 간에는 상당히 비판이 많죠. 이것도 가압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을 줘야 된다. 처분중일에서.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이 약화된 처분금지가 어디냐면 이 건재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킵니다. 여기서는 5천만큼 소유권을 무효화시키죠. 여기서는 가압류 처분금지료는 건재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켜서 가압류와 처분금지로 인해서 건재당권 두 사람들 이 개별 상대 간에는 건재당권을 우선 변제권을 주장 못하고 일반 채권으로 만들죠. 건재당권에 우선 변제권 없으면 일반 채권이죠. 그래서 동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수리인 게 이 처분금지료가 건재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동수리는 일반 채권. 그렇지만 얘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가압류가 있고 건재 처분금지료가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동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채권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지만 이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압류는 이 사람하고 동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동순, 이 사람 동순이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동순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차적으로 동순위로 안분 배당 받고 2차적으로 흡수하는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한번 더 읽어봐 드리면 제가 정리하는 게 있을 게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을 받아 후순위로 을 구조에 설정되었으므로 갑은 갑병인 관계가 있다. 갑은 동순이지만 을은 가압류보다는 선순위가 된다. 그 갑은 동순이지만 병은 을보다 후순위 관계에 있다. 이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배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 이제 매각대금이 7,150에서 경매비용 150을 빼니까 7천만 원 갖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있는데 채권 금액은 전부 합치니까 얼마야?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가압류가 2천이고 건재당이 3천이고 병가압류가 4천이 되는 거죠. 이걸 전체에다 분모에다 합해 놓고 각자의 채권을 분자해 놓으면 자기 지분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차 안분 배당을 한다. 여러분이 공동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갑가압류는 배당금이 7천 갖고 자기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거죠. 이게 동순위로 안분 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갑가압류는 이렇게 7천만 원 갖고 9천분의 2천을 하면 1,555원, 5,555원이 나오고 0.5가 나옵니다. 을 건재당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2,333만 333.33이 나오죠. 병가압류는 어떻게 했어요? 3,111만 1,111.11이 나오죠. 그러면 요게 7천만 똑 떨어져야 되는 거죠. 보면 어떻게 해서 5, 3, 8이죠. 9가 되죠. 하나가 부족하죠. 그럴 때는 소수점이 높은 곳을 올려주는 겁니다. 세수점이 높은 게 요게 제일 높죠. 이건 4, 4, 5, 6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 5, 6 이랬을 때는 5, 6이 더 높은 겁니다. 또 이게 5 같잖아요? 그럼 선순위 채권을 먼저 배당해 주는 거. 어차피 선순위 채권이 흡수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제일 높으니까 요걸 1,555만 5,556원으로 하는 거죠? 이 선순위 가압류 채권은 가압류 처분금지료에 의해서 동순위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채권 평등주의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하게 되면 종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2차적으로 흡수는 건재당은 가압류 본래의 채권에서
이 1차 한번 배당받은 금액, 부족 금액이 한 666만 667원이 부족하죠? 그거를 자기보다 후순위인 병가압류를 흡수하는 절차로 2차 흡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을근저당권은 1차로 2,333만 333원을 안분 배당받고 2차로 병에서 666만 6,667원을 흡수해가지고 이것도 6이 하나 더 들어갔네. 흡수해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이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을 쓰다 보면 정말로 이제 3천만 원 만족받죠? 이 병가압류는 3,100에서 요걸 빼주니까 의뢰 흡수당 빼주니까 2,400. 요거랑 이 금액을 합치면 전체의 금액은 7천만 원으로 되겠죠? 예. 이렇게 검사까지 해서 이 배당을 마치게 되는 거죠. 배당 하나 끝났죠? 예. 이번에는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가압류 등기 후에 격려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법원 94마 417 결정문입니다. 제가 옆에 아까 설명을 했을 때 보면 그게지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데서 경매를 배웠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하시던데요. 앞에 처음에 얘기하듯이 물건 우선에서 동순이라고 생각하시던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제가 검증을 대법원 판례 갖고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 제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 거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먼저 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이 안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1항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등기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 채권 사이의 배당 관계는 어떻게 되냐. 1항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 근저설정 등기 강제경매 신청한 압류 채권 사이의 배당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적으로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이 박탈되므로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걸 논하기 전에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요, 동순위한테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동순위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해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 하나 증결될 때 경매에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금액은 1억이다. 근데 이게 접수번호가 좀 그럴싸하게 하죠. 5,551호다. 접수번호가. 여기 접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월 1일 날 요건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는 어떻게 되냐. 순위번호는 여기 1번,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주등기로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기구의 상에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동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일 때는 접수번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접수번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순위번호에 우선한다. 그러면 이게 동구잖아. 을구니까. 그러면 이게 우선해야지죠. 예. 그렇게 해서 연쇄보증금 인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 5천만 원이다 전세금이. 이 접수번호가 5,551호. 이럴 때는 한 법무사가 똑같이 접수를 해야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의 근저당권은 이게 말소기준권이죠. 네. 이 말소기준권은 여기에 효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순이죠. 네.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탁자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순이한테는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동순이 간에는 우선 말소기준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근저당권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에 따라 안분 비례에 따라 평등 배당을 받은 후 후순위 경매 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므로 경매 신청 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자기 채권액이 부족한 안분 부족액이죠. 본래의 채권에서 1차 안분 배당 부족한 금액을
후순위 강제균매 시중채권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배당을 해봤죠. 자, 1차적으로 동선 안분 배당하고 2차적으로 을 근저당권이 이 본래 채권이 얼마냐? 3천만 원인데 배당받은 거 이거죠? 요거 667호를 자기보다 우선인 병감유권자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흡수하는 절차다. 이해가시죠? 예.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배당이에요. 이건 배당이라는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이라고 해야죠. 자, 이거를 했으니까 이번엔 뭐냐면 이 104쪽인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00에서 104쪽이니까 다음에 어디 거 요걸 한번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요 가압류권자가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등기부에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설정을 보존 처분해 놓은 다음에 본안소송의 판결문을 5천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이 강제균매 시중 채권, 이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로서의 2,500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강제균매 시중 채권으로서 2천만 원 이렇게 가압류 2,500, 후순위 근저당 얼마? 가압류 2,000. 이게 2천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전세보증을 1억인데 이제 증액해서 1억 5천을 올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1억짜리가 있죠? 네. 그러면 나중 거도 1억 5천만 원짜리가 아니죠? 1억 5천만 원만 증액한 거죠. 그러니까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인 다음에 1억 5천 증액했다면 나머지 거는 1억 5천이 아니라 5천만 원짜리 그 임차권이죠? 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를 2,500 해놓고 나서 본안소송에서 5,000원 했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있다. 그럼 나중 거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이미 여기 앞에서 2,500이 있었죠? 요거는 어떻게 2,500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요거 아까 요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너무 쉬울 것 같고 조금 뒤에 다른 거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요걸 한번 풀어보죠. 여기는 금액이 안 적혀 있으니까 한번 좀 더 내려가면 요거 갖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여기 좀 더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가압류가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가압류와 이건 동순위가 되죠. 이 가압류가 있고 병임차인 있죠. 병임차는 8천만 원이고 정가압류가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 요 임차인이 소액의 임차인인가를 판단해야죠. 근데 이 임차인이 얼마냐?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이면 이 주택이 경매가 이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요 근저당권자일 때도 2014년 5월이니까 이 사람 8천만 원 소액 임차인이죠. 이럴 때는 1순위로 최우선 배제가 먼저 빠져나가죠. 이럴 때에는 1순위로 최우선 변제,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1순위로, 병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얼마냐? 이 임차인이 이게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니까, 9,500만 원이 할 때 3,200이죠?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2순위부터는 소액이 더 이상 없고,
이 그 우선 변제권만 있으니까 이 갑가압류 3,500은 을 근저당권하고 동순위가 되는 게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또 갑가압류는 병의 확정일자 이 그 3,200을 뺐으니까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4,800만 원 하고 동순위가 되고 또 이 갑은 정하고 동순위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 순위부터는 이렇게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고 2차로 요 을 근저당 병 임차인이 정가압류를 흡수하는 절차로 진행하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걸 한번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제가 이 순위부터는 배당하는 것을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순위 3,200의 최우선 변제를 주어지는 건 현행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 보증금리 일정액은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이기 때문이다. 이 순위부터는 갑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을 받아 후순위로 을 근저당권과 병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갑은 갑하고 을하고 동순위고 갑은 병하고 동순위고 갑은 정관계에 있다. 을은 이제 그 갑과 그 갑보다는 갑하고 동순위고 을은 병보다는 우선하고 을은 정보다도 우선한 관계에 있다. 병은 갑하고는 동순이지만 을보다는 후순이고 정보다는 선순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선순위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갑을병적인 관계에 있다. 또 을과 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은 후순위가 되므로 1차적으로 선순위 갑을 기준으로 동순위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을과 병이 정을 흡수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배당할 금액이 1억 450만 원을 갖고 이 갑가압류 채권을 분자해 놓고 을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분자해 놓고 병임차인의 채권을 사점을 분자해 놓고 정가압류 채권을 분자해 놓고 이런 분자의 합계를 전체를 합계로 분모해 놓으면 1억 7,3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요거 그럼 비율이 나오죠. 요 비율을 여기다 곱하면 요거는 2,842만 4,856원. 요거는 4,060만 원 나오고 요거는 3,800 나오고 요거는 3,2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갑가압류에서 채권자 평균의 동순위 안분배당하면 이 사람은 종결된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흡수할 사람도 없죠. 그 2차적으로는 을이 안분배당이 얼마냐면 이제 본래 이 채권은 5천인데 4,060이니까 한 940만 원 못 받았죠. 940만 원을 제일 3번과 4번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 흡수할 수 있는데 제일 여루한 사람이 정이죠. 정을 940만 원 흡수하는데 1차 안분배당이 3,200이 충분하죠.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족을 5천만 원 다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병임차에는 4,800인데 3,800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죠. 여기서 1,000만 원 흡수하니까 만족을 다 4,800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한 1,940만 원 빼고 나면은 이제 얼마가 남냐? 지금처럼 이제 그 정가압류는 빼고 나면 1,407만 5,144원이 이제 남게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배당 받고 2차로 이제 그 을 근저당과 병 이 확정 일자가 흡수하는 절차로 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배당하고 1차적으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흡수하는 배당이다. 그것이 바로 책의 100에서 104쪽에 있는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순위로서 안분배당하고 2차로 이제 우선변제권자가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 흡수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안분배당 후 흡수하는 배당이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당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보고 이렇게 이 동순위가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채권자가 동순위가 되는 거는 뭐 1번 가압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2번이로 누구냐 강제균매 신청 채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순위는 경매가 들어가고 나가지고 이 가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집행권을 갖고 배당 요구한 채권이 있을 때고 배당 요구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채권자 평등률에서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이게 이 채권이 1,000만 원, 요게 2,000만 원, 요게 예를 들어 뭐 1,500만 원
요게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전부 합쳐 3천, 5천, 6,500이죠? 근데 실제 배당할 금액이 6,500이 넘어가면 배당할 필요 없죠?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배당할 금액이 5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동순이 안분 배당 받는 거는 1번, 그냥 이 숫자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름을 안 쓰고. 이랬을 때 배당 금액은 5천만 원이죠? 이게 5천만 원이 배당금입니다. 배당할 금액. 여기 또 내용은 똑같고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죠. 곱하기. 그리고 가압류 채권은 1,000만 원. 여기 채권은 2천만 원. 여기 채권은 1,500만 원. 여기 채권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들이 합계가 6,500이잖아요. 이러면 이게 갭하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건 제가 계산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채권 동순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있느냐? 여기가 경매가 들어가고 나가지고 건재당권이 있는데 요 건재당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이다. 이 3천만 원 갖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했다면 이렇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고 강제규모 채권은 다 동순입니다. 이거는 동순이에요. 이랬을 때도 똑같이 이랬다면은 1차로 동순 안분 배당 먹고 2차로 이걸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채권액이 1,000만 원, 2천, 3천에다가 6천에다가 7천, 8천만 원이면 배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배당해라. 그럼 똑같이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배당 금액이 얼마냐? 5천만 원이다. 그럼 똑같이 이게 배당 금액이 되는 거죠. 배당금 곱하기 이렇게 되고 여기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천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천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천이 되는 거고 그러면 분모가 8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이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이제 흡수를 해야 되니까 건재당이 흡수해야 되니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죠. 1,000만 원을 나누기 8천으로 나누면 곱하기 5천으로 하면 요 금액은 얼마냐? 요거는 625만 원이 나옵니다. 요 2천 나누기 8천 곱하기 5천만 원을 하면 요거는 얼마 나오냐? 1,250만 원이 나오죠. 3천 나누기 8천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이 사람은 얼마 나오냐? 1,875만 원이 나옵니다. 2천만 원 똑같이 1,250만 원이 나오죠? 예. 이 사람은 가압류 처분금지에서 이 채권자 평균에서 배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 요거로 종결됩니다. 또 이 사람도 종결되죠? 예. 이도 일반 채권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요 건재당권은 요 일반 채권, 집행권을 갖고 배당 요구한 요 사람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얼마냐? 본래의 채권은 3천인데 3,875만 원이 얼마냐? 3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875만 원이면 얼마가 부족하냐? 1,125만 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1,250이 충분하죠? 예, 흡수를 1,125만 원을 흡수해서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만족을 보는 건 종결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 이 1,125만 원을 빼니까 이 사람 얼마 남냐? 마이너스 1,250만 원이면 이 사람은 배당 금액이 얼마냐? 125만 원만 남습니다. 요 125만 원하고 요 을 건재당 3천만 원하고 1,250하고 625만 원을 합하면 5천만 원으로 딱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가 동분할 때 배당하는 방법하고 이제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에 있을 때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 배당하고 2차로 흡수하는 배당 절차를 지금처럼 배당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가압류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우리가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이 전소유자의 가압류라고 하죠.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A라고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3천만 원이다.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갑임차인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예금이 3,200이다.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다. 당해세가 1,000만 원이다. 이랬을 때 배당하는 방법은 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소유권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요 금액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소유자의 최우선 변제나 현소유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나 현소유자의 당해세보다도 우선해서 1등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거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직접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요거는 동순위니까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배당한다. 그러나 그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현소유자의 채권이 있을 때 가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5월 1일 날 있고 6월 1일 날 건재당이 설정이 됐다. 또는 이제 7월 1일 날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다. 확정일자가 있을 때 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이 건재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없애버린다 생각하면 돼. 이 가압류 처분이. 그래서 이게 동순 안무 배당 받지만 이 건재당권은 이거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으로 이 채권이 부족 부분을 흡수한다. 이 사람의 1차 안무 배당에 의해서 흡수하게 되고 이 배당 절차가 종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당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안분 배당을 흡수하는 절차는 이제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